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근대영문학의 흐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키츠의 오토 나이팅게일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걸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자면, 지금 이 시에서 키츠는 홀로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새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기 있는 그 숲속에서, 그 어두운 숲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캐츠는 이 새의 노래에서 그 지극한 환희를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마치 그 아편을 먹은 것처럼 온몸이 나른해지고 마비가 되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이 새의 그 행복한 이 노랫소리에 이제 이 시인 자신도 너무 행복한 나머지 어, 이 상상력의 힘을 빌려서 이 새와의 그 합의를 열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과 이 슬픔으로 가득 찬 이 현실 세계를 떠나서 그 이상 세계에 있는 나이팅게일과 하나가 되는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상상 속에서 그 나이팅게일이 있는 그 숲속으로 날아가게 되는데, 그 숲 안은 이 어둡고 이미 하늘에는 달과 별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이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키츠는 그 청각과 이제 후각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있는 그 장소의 그 온갖 그 냄새와 소리를 분간을 하고 있죠. 이렇게 어둠 속에서 들으면서 캐츠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죽기에 가장 좋은 때로구나.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 순간 죽게 된다라면, 내가 지금 죽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애초에 나에게 이 죽음의 열망을 일깨워준 이 나이팅게일의 이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내가 더는 들을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still others thou sing and I have ears in vain. 그러니까 너는 계속 노래 부를 것이고 나는 귀를 헛되이 가지고 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to die high requiem become a sad. 그리고 너의 노랫소리는 나의 죽음에 대한 그 레퀴엠, 장송곡이 될 것이고 나는 한 줌의 흙이 되고 말겠지. 그래서 그 다음 스탠자에서 키츠는 자신과 이 나이팅게일의 그 간극을, 디스턴스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7년의 일행에서 Thou wast not born for that immortal bird.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that 언젠가는 죽어야 할 존재로 태어났지만 나이팅게일 너는 immortal한 존재로 태어났구나. 바로 이제 이 지점에서 이 새와 이 시인 사이의 그 간극, 그 먼 거리가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킬츠는 자기 이전에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들었을 사람들을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7년은 나이팅게일, 그러니까 이 시 전체가 참 아름답지만 이 아름다운 시에서도 특히 아름다운 그 스탠자로 꼽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개의 장면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 첫 번째 장면은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를 듣고 있는 이 황제와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나이팅게일은 오디언스를 신경 쓰지 않죠. 누가 자기의 노래를 듣는지 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제나 농부나 똑같이 공평하게 이 나이팅게일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룻, 뭐 그 영미권에서 이제 많이 쓰는 이름이죠. 여성의 이름으로 많이 쓰죠. 뭐 그 변형은 뭐 루스도 있고요. 여러분 뭐 루스나 뭐 루시 이런 이름들은 다 이 루스를 변형한 그런 이름들입니다. 애칭으로 바꾼 거죠. 성경에 나오는 그 여자인 그 루스가 등장을 하는데 이 루스가 원래는 그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죠.
그 이스라엘 그 오른쪽에 있었던 모압, 그 지금의 이제 요르단 출신의 여성이었는데,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 어느 그 부자의 그 밀밭으로 가서 수하꾼들이 그 바닥에 남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바닥에 남긴 그 이 알곡을 주었죠. 그런데 그렇게 줍는 중에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듣고 이제 고향 생각이 나서 이제 슬픈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이 루스의 이야기를 좀 더 제가 들려드리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경에 뭐 루시 그 나이팅게일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루스가 어, 이, 이 알곡을 주었던 이 엘리언 콘, 자, 이 밀밭의 주인이 루스에게 관심을 갖게 돼요. 예, 그래서 그 이 밀밭의 주인과 이 루스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루스의 어, 그 증손자, 루스의 증손자 중에 이제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름 들어보셨죠? 데이빗. 그 성경에서는 그 다윗이라고 표기가 되는데 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도 유명하고 이스라엘의 그 아주 유명한 왕이었죠. 그래서 그 이 다윗 왕의 이제 증조 할머니가 바로 그 룻입니다. 자, 어쨌든 자, 이 두 번째 장면에서는 어, 이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에게 나이팅게일이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어떤 위안과 힘이 되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장면에서는 어, 뭐 동화 속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어, 그러니까 charm the same that oft times had charmed magic casements opening on the form of perilous seas in fairylands forlorn. 자, 이 매직 케이스먼트는 그 이제 마법의 창문이란 이름인데, 아까 당연히 이 창문이 있으려면 건물도 있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 해안가에, 그러니까 이 위험한 이 바다의 그 해안가에 이 성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성이 하나가 지금 서 있는데, 거기에 지금 창문이 이렇게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문이 지금 이 바다 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팅게일의 그 노랫소리가 이 마법의 성에 나 있는 이 창문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창문 너머에서, 그러니까 케이스먼트 너머에서 어, 이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래의 그 청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라푼젤 이야기 아시죠? 예, 뭐 라푼젤이나 뭐, 뭐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법의 성에 갇힌 어느 공주. 그런데 그 바닷가 쪽으로 나 있는 그 창문에서 나이팅게일의 노래가 들려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이 공주에게도 이 나이팅게일의 노래가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렌드가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키츠가 여기 보면 In fairylands forlorn, 그 쓸쓸한 그 어느 요정 나라에 있는 이 마법의 성,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년의 묘사가 된 이 세 개의 장면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고대의 황제와 농부,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성경의 등장인물인 룻, 또 세 번째는 이 동화 속의 세계죠. 뭐 로맨스의 세계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동화 속의 그 세계에서 이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듣고 있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공주라고 제가 단정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보통 그 동화에서 이 마법의 성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이 아름다운 공주죠. 자, 여러분 그 마지막 연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연을 보시면 forlorn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7년의 마지막 단어가 forlorn이었고 8년의 첫 단어는 또 forlorn인데 자, 의미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 forlorn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7년에 이 마지막 단어 forlorn은 뭐 쓸쓸한, 그러니까 영어로는 desolate, 그러니까 쓸쓸한 동화의 나라, 요정의 나라. 자, 이런 의미였는데, 자, 8년의 그 첫 단어, 이 forlorn은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forlorn의 여러분 다른 의미가 버려진, 버림받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터 나이팅게일에 대해서 제가 그 만든 강연을 보시면 자, 이 forlorn의 의미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forlorn이 desolate 이런 의미가 있는데 다른 의미로는 그러니까 bereft, forsaken, 뭐 abandon, 그러니까 버려진, 뭐 버림받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forlorn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키츠가 내가 이 나이팅게일과의 합의를 실패하면서 나이팅게일과 하나가 되지를 못하면서 이 세상에 다시 forlorn, 버려졌구나. 자, 이러면서 그 키츠는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The very world is like a bell to turn me back from thee to my soul self. 그러니까 이 단어가 forlorn, 버려진이라는 이 단어가 마치 그 종처럼 나를 그대에게서 내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는구나. forlorn 이 단어가 그 땡 하고 울리는 이 종처럼 그러니까 내가 그 종소리를 듣고 이제 그대에게서 내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새에게 인사를 하는 거죠. Adieu, the fancy cannot treat so well as she is famed to do. 자, 이 말의 의미는 the fancy는 여러분 그 노트를 보시면 imagination, 상상력이죠. 자, 상상력이 as she is famed to do 명성만큼이나 그렇게 잘 속이지는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상상력을 deceiving elf, 속이는 요정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상상력의 날개를 타고 그 나이팅게일의 세계로 날아가서 나이팅게일과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나이팅게일과 완전한 그 유너티를 이루는 꿈을 꾸었는데 자, 그게 무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이 명성만큼이나 자신의 명성만큼이나 그렇게 사람을 잘 속이지는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상상력을 deceiving elf, 자, 속이는 요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상상력을 지금 deceiving elf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 행에서는 adieu, adieu, thy plaintive anthem fades. 그러니까 새에게 안녕, 안녕 이러면서 자, 너의 그 애처로운 노래가 저 가까운 그 목장을 지나서 희미해진다. 자, 이 새가 그 지금껏 그러니까 자신이 그 노래에 불렀던 그 숲에서 날아올라서 저 멀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킬스로부터 더 거리가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숲에서 날아올라서 the near meadows,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저 목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of the still stream, 더 멀리에 있는 고요한 시냇물로 가고 그 다음 up the hillside, 또 언덕을 넘어서 그리고 now this very deep in the next valley glades, 그 골짜기 숲속에 이제는 깊이 묻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이 장소가 이 meadow, the stream, hillside, 그 다음에 valley glade, 그러니까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킬스의 위치에서 지금 이것들이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상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가 어, 이제껏 있던 그 자리에서 날아올라서 저 멀리 사라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노랫소리도 점점 희미해지더니 아예 그 안 들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키츠는 이렇게 묻습니다. 자, was it a vision or a waking dream?
자, 지금까지 내가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하고 상상을 했던 것들이 자, 그게 비전이었나 아니면 웨이킹 드림이었나. 자, 비전이라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뭐 환상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텐데 자, 비전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보게 되는 것이고 자, 웨이킹 드림은 그 잠을 자는 도중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깨어나면서 그 꿈의 잔상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flat as that music. 자, 나이팅게일의 그 음악 소리는 이제 사라졌는데 do I wake or sleep? 내가 지금 깨어 있는 건가? 아니면 잠을 자고 있는 건가? 그래서 나이팅게일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상상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7년에 나온 이 세 가지 장면들 이것들이 과연 내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보았던 건가? 아니면 잠을 자는 도중에 꿈에서 보았던 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인지 드림인지가 헷갈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모호함이 갖고 있는 뭐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이 시는 뭐 그렇게 이제 쉬운 시는 아닌데 제가 예전에 그 강의를 했던 그 워서워드의 그 틴턴앱비와 함께 뭐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명작이고 뭐 가장 정말 그 아름다운 영시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제 그런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뭐 질문이나 그 코멘트가 있으신가요? 뭐, 뭐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된 부분 뭐 있으신가요? 예, 이 시를 어떻게 읽으셨나요? 자, 이 시에 나타난 그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러니까 자연과 이 시인의 정신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원래 잘 속인다, 사람을 잘 속인다라는 그 명성이 있는데 그 명성만큼 잘 속이지는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나이팅게일은 그 이 자연의 한 부분이죠. 자, 자연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그 뭐 멤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 이 나이팅게일이라는 이 자연의 한 일부와 이 시인의 그 정신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고 있는 건가? 이제 그 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실 도피적인 욕망이 분명히 이제 초반에 있고, 그래서 그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지극한 기쁨 속에서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이제 표출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그 상상력으로 그 나이팅게일의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나 자신이 정말로 그 나이팅게일과 합의를 이루게 되면, 그러니까 죽게 되면 자신에게 그 환희를 주었던 그 노래를 더 이상은 듣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현실 도피적인 욕망이 좌절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뭐 다른 코멘트나 또 질문이 또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캣츠의 현실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을 벗어나고자 무언가에 의지하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결국 그것은 환상처럼 사라져 버렸다는 마지막 부분에서 실망감이 드러나는 것 같아 이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망감이라는 단어가 저는 좀 걸리는데 과연 이게 실망감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상상력을 동원해도 저 자연세계의 일부와는 그러니까 나이팅게일과는 온전히 유너티를 이룰 수 없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실망감이 뭐 아예 없다고는 예, 하지 못하겠지만요. 자, 영진 학생은 7년에서처럼 자연은 인간에게 위로를 주고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 8년처럼 현실로 돌아와야 해 막연하게 자연에만 의지할 수 없음이 보이는 것 같다. 예. 또 상은 학생은 상상력으로 나이팅게일의 세계로 들어가긴 했지만
시각이 차단되고 상상력이 명성만큼이나 잘 속이지는 못한다는 점, 또 상상으로 나이팅게일과 합의를 이룰 수는 없다는 점에서 자, 상상력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자, 상상력의 한계를 키츠는 보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예, 또 다른 코멘트나 예, 질문이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 제가 올린 그 강연을 보시면 자, 키츠의 편지 일부가 있습니다. 자, 키츠에게는 그 약혼녀가 있었어요. 자, 이름이 그 페니 브론이었는데 자, 키츠가 1819년 7월 25일에 이 약혼녀에게 쓴 편지의 일부예요. 자, 1819년 7월이면 오토 나이팅게일을 쓰고 한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I have two luxuries to brood over in my works, your loveliness and the hour of my death. 자, 내가 걸으면서 자, 두 가지의 그 럭셔리, 그 사치를 누렸다. 바로 너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자, 나의 죽음의 시간을 생각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자신의 그 죽음의 시간을 생각하는 게 왜 럭셔리, 사치인가요? 그러니까 연인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건 럭셔리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 죽음의 시간이 럭셔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있죠. Oh, that I could have possession of them both in the same minute. 내가 동시에 그대의 그 아름다움과 내 죽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대의 아름다움과 내 죽음을 동시에 경험했으면 좋겠다. I hate the world. It batters too much the wings of my self-will and would I could take a sweet poison from your lips to send me out of it. 그러니까 I hate the world. 그러면서 나는 세상을 증오한다. 자, 이 세상이 나의 그 self-will, 나의 의지의 날개를 너무나 많이 부숴버렸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염증은 뭐 워터 나이팅게일에서도 드러났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데 그 죽음의 수단인 그러니까 스윗 포이즌, 그 독을 당신의 입에서 입술에서 받아 마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를 이 세상에서 보내줄 그 스윗 포이즌을 당신의 입술에서 그러니까 키스를 하면서 당신과 키스를 하면서 당신의 입에서 그 포이즌을 받아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From no others would I take it. 다른 누구에게서도 내가 그 독약을 받아 마시지 않겠다. 오로지 그대가 주는 독약만 내가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키츠가 이 편지를 쓸 때 20대 초반이에요. 한 24살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한 두세 살 정도 많은 거예요, 겨우. 그런데 어떻게 20대 초반에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 여기 그 여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보이지는 않지만 남자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뭐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받았다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지금 키즈가 24살이에요. 무서울 것 같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서는 좀 무서울 것 같다. 예, 예. 그렇죠. 뭐 그 독약을 주는 사람도 독약을 이제 마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연인의 답장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답장을 썼는지조차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키즈는 어떤 그 최고의 환희의 순간에, 그러니까 지극한 그 황홀의 순간에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죽음이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 나이팅게일에서도 그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느끼는 그 지극한 환희, 황홀, 엑스터시, 그 순간에 죽음을 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인과 그 키스를 하는 그 달콤한 순간에 정말 그 지극히 달콤하고 행복한 그 순간에 죽음을 경험하길 원하는 것이죠. 야, 여러분 그 키스는 결국 그러니까 투버클로시스 폐결핵으로 죽게 되는데 1819년 그 말부터 이제 증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1819년 7월까지는 비교적 건강했는데 그런데 이제 키츠는 의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예, 원래는 의사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인으로 전업 시인으로 직업을 바꾸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것도 뭐 이제 지금 기준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 키츠는 자기 동생도 그, 그 병으로 죽었고 또 이제 부모님도 그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도 곧 같은 병으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죽음에 대한 예감, 그러니까 죽음이 곧 나를 찾아올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 겨운 학생은 키츠는 현실의 고난이나 고통 때문에 현실 도피 죽음을 생각한 게 아니라 오직 아름다움 때문에 죽음을 생각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요. 어떤 현실의 이제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었고 또 많이 목도를 했고 이제 그래서 그런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 갈망이 있었죠. 그런데 특히 이 죽음에 대한 열망이 강해지는 순간은 바로 지극한 기쁨, 환희, 아름다움을 맛볼 때였다라는 겁니다. 예, 항상 고통스러운 상태였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황홀경의 순간에 죽음에 대한 열망이,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마음속에 있던 그 죽음에 대한 갈망이 이 황홀경의 상태에 아주 그 맥시멈이 최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어차피 머지않아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 그 가장 많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가장 많이 기쁨을 느낄 때, 자,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 자, 오토 나이팅게일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중간고사에서는 이 시와 그 워스워드의 그 틴턴 앱이 두 시를 갖고 자연과 그 어떤 인간 정신의 그 관계를 여러분이 그 에세이로 쓰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존 클레어의 I a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제가 30분 정도 지금 시간이 있는 셈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그 I am 다음에 이렇게 큰 느낌표가 있는데, 어, 이게 뭐 물론 뭐 에디션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에디션에는 이 느낌표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느낌표는 그냥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있는 그 버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는 버전들도 있으니까 느낌표는 빼시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존 클리어 패슨 포잇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국의 시인들은 대체적으로 중산층 이상이에요. 예, 그 교육을 잘 받았고 또 대부분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출신이죠. 그 워서드도 캠브리지 출신인데 자 클리어는 정말로 예, 농부였습니다. 예, 그냥 농부인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골에서 태어나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그래도 이제 교육을 좀 받았기 때문에 뭐 많이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교육은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시적 재능을 펼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초기 시를 보면 그 대부분 그 농촌 생활을
소재로 삼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집 같은 경우에는 1820년에 나와서 그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클레어가 이제 런던으로 가서 유명한 문인들을 만나고 이제 교류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그 반짝 인기를 누렸는데 이제 점차 이 사람들의 그 기억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는 계속 썼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주목을 계속해서 받지는 못했죠. 자, 그러다가 1837년에 정신병이 와요. 그러니까 1793년 출생인데 1837년에 그러니까 한 40대 중반에 정신병이 와서 28년의 긴 세월을 정신병원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게 이 클레어가 상당히 그 오랫동안 있었던 그 정신병원의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가 뭐 정신병원 하면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다행히 그 클레어는 그 병원장이 그 클레어를 이게 좋아하고 또 이제 시인으로서 존경했기 때문에 뭐 어, 그 병원장의 배려 속에서 비교적 편안하게 병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정신병을 앓고 있는 중에 쓴 시들이 그 상당히 그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I am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 클레어의 어떤 그 분열된 정신 상태가 잘 드러나 있어요. 자, 여러분 그 1년을 보시면 I am. 자, I am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특히 이 시가 그 하이픈이 많다라는 그 지적을 어, 그 발표지에서 해줬는데 예, 아주 좋은 지적이고요. 사실은 그 제가 갖고 있는 이디션에서는 이 하이픈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이픈이 지금 여기에 있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이디션, 그러니까 노트 이디션에서는 여기에도 있어요. 하이픈이. 그리고 여기에도 있고 또 여기 트로스 다음에도 하이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있고. 자, 지금 그 스탠자 1, 1년에 이 하이픈이 예, 대시라고 해야겠군요. 예, 죄송합니다. 예, 대시가 좀 더 정확한 용어입니다. 자, 이 대시가 무려 5개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잦은 이 대시의 사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의 내용을 보시면 자, I am, yet what I am none cares or knows. 자, 내가 누구인지 아무도 신경 쓰거나 알지 못한다. 자, my friends forsake me like a memory lost. 자, 잊힌 기억처럼 나의 친구들이 나를 버렸다. 여러분, 그 memory가 lost. 잊히게 되면 자, 그 메모리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nothing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미한, 이미 잊혀졌기 때문에 무의미한 메모리처럼 나의 친구들은 나를 버렸다. 자, I am the self-consumer of my woes. 자, 나는 그 나의 그 비애와 비통을 자, 스스로 삼키는 사람이다. 예, 저는 그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말이 참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wow, 어떤 슬픔이나 고통, 비애가 있으면 그걸 함께 나눌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이 비애와 비통을 나 혼자만 삼키는 것이 아니라 자, 함께 나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클레어의 경우에는 self-consumer of my woes. 그 자신의 그 슬픔을 자신 외에는 삼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을 나눠줄 사람이 그러니까 함께 나누면서 이 고통을 그나마 덜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이 지금 they rise and
vanish in oblivious host. 이게 지금 oblivious host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놀튼 엔탈러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blivious, 예, oblivious host. 그러니까 뭐 같은 의미이긴 한데, 자, 망각의 무리, 망각의 때, oblivious host.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oblivious host와 뭐 의미가 뭐 다른 건 뭐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나의 고통이 이 망각의 무리 속에서 문득 나타났다가 vanish, 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피커인 이 존 클레어의 이 정신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슬픔이 가슴 속에서 막 갑자기 생겨나다가도, 그래서 이제 큰 고통을 받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비애와 고통이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 예, 피해 필기가 예, oblivious host입니다. 예, 좀 이게 타이핑이 좀 작게 되네요. 예, 그래서 명사 oblivion, 그 다음에 apostrophe s, 예, host입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이 wow는 바로 그 다음 행에 나오는 day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wow, 이 비의 비통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쑥 나타날 때는 내게 엄청난 고통을 주다가 또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like shadows in love's frenzied stifled throes. 그러니까 이런 이 비통함이 무엇과 지금 비교가 되냐면, 그러니까 shadows, 그림자에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는 the love's frenzied stifled throes. 그러니까 지금 이 정신분열을 겪고 있는 이 클레의 마음속에 과거에 사랑했던 여인들이 그러니까 불쑥불쑥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들의 사랑에서 그때 겪었던 그 감정과 그 고통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frenzied 하면은 뭐 격앙한, 격노한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startle, 뭐 이게 짓누르다 이런 의미가 있고 throes, 이건 고통인데,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 관계에서 겪었던 어떤 그 분노, 경노, 그 다음에 때로는 어떤 숨 막힐 것 같았던 느낌, 또 고통, 이런 것들도 함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자, 이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마치 섀도우, 그림자처럼 또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yet I am and live like vapors tossed. 자,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를 자, vapor, 그 수증기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그 수증기는 잠깐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목을 할 게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like vapors tossed, 그리고 그 다음 연으로 가서 into the nothingness of scorn and noise. 마치 내가 경멸과 서움의 nothingness, 무로 던져지는 vapor, 수증기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뭐 scorn and noise는 아마 이제 그 자신이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시인으로 등단할 때 받았던 어떤 그 문인들의 멸시, 무시, 뭐 이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경멸,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년과 2년을 보시면 이게 1년과 2년이 좀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일렬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더 좋은데, 예, 이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like vapors tossed into the nothingness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like vapors tossed 여기서 문법적으로 의미가 완료가 되지 못하고 자, 그 다음 행의 첫 행으로 가서야 의미가 완결이 되죠. 자, 여러분 보통 이거를 자, 인젠먼트라고 합니다. 지금은 좀 크게 보이시죠? 자, 인젠먼트. 자, 인젠먼트라고 하는 거는 그 행 안에서 그 의미가 문법적으로 완료가 되지 못하고 그 다음 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행까지 봐야 그 의미가 이해가 되는 것을 가리키거든요. 자, 보통 그 인젠먼트는 한 스탠자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연 안에서 보통 인젠먼트는 일어나는데 지금 이 경우는 1년과 2년 사이에서 자, 1년과 2년 사이에서 인젠먼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like vapors tossed 그런데 자, 다음 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이온으로 넘어가서 into the nothingnes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1년과 2년 그 사이에는 공백이 있죠. 스페이스가 있죠. 자, 여러분 이 인젠먼트 자체가 이 클레어의 정신 상태를 형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젠먼트가 같은 그 연 안에서 일어나지를 않고 자, 1년에서 2년으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1년과 2년 사이에 이 큰 스페이스를 건너뛰어서 일어나게 되는 건 자, 이 클레어의 이 정신 상태가 극도로 분열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여러분 그 인젠먼트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렇게 the scorn and noise 그러니까 젊은 시절 받았던 그 세상 사람들의 이 무시와 그리고 이 온갖 소란 그러니까 그것들의 nothingness로 던져지는 이 베이퍼와 같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into the living sea of waking dreams. 그러니까 waking dreams는 여러분 그 키츠의 오토 나이팅게일에도 나왔던 표현이죠. 여러분 그 waking dream은 그러니까 잠을 자는 것과 잠에서 깬 것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의 그 경계선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 꿈을 꾸고 있는데 갑자기 깨게 돼요. 그러면 그 꿈의 잔상들이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 있으면서 한동안 내가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 이게 현실인가? 내가 아직 자고 있는 건가? 아니면 깬 건가? 좀 헷갈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 잠과 그 깬 상태의 경계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클레의 정신 상태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계속해서 이 뭔가 어떤 환상을 보고 환각을 일으키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막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도 있는데 이 제정신과 그리고 어떤 매드니스 사이의 그 경계선 그 위에 지금 클레어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아니면 깨어난 건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늘 있는 거죠. 그러면서 where there is neither sense of life or joy 예, 여러분 잠시만요. 예, 좀 더 큰 폰트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where there is neither sense of life or joy 그러니까 삶에 어떤 감각도 없고 기쁨도 없는 장소로 내가 수증기처럼 던져진다. 그러니까 but the vast shipwreck of my life's esteems. 그러니까 자기가 던져진 그곳에는 삶의 감각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오로지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자 나의 삶에 이 esteem, 이 존중이 거대하게 난파되어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뭐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esteem
존중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셀프 이스팀, 자존감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무너지면 예, 모든 게 무너지는 것이죠. 예,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자신의 그 셀프 이스팀, 자존감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클레어의 경우에는 자신의 그 삶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에 대한 그 이스팀이 완전히 난파, shipwreck, 난파되어 있는 거죠. 파멸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어떠한 이스팀도 갖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까 even the dearest that I love the best are strange.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런 소중한 사람들조차 혹은 뭐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들조차 strange, 내게 낯설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they rather stranger than the rest. 그러니까 내가 지극히 사랑했던 이 사람들 혹은 뭐 내 고향말 혹은 이 시를 쓰는 것 이런 것들조차 낯설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나머지 것들보다도 더 낯설게 느껴진다. 예, 3년에 가서는 I long for scenes where man had never trod. 그러면서 자신이 그 염원하는 그 장소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나는 사람들이 밟아보지 못한 그곳을 염원한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완전히 떠나고 싶다라는 거죠. A place where women never smiled or wept. 이제 과거에 뭐 여성들과의 그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여성들이 결코 뭐 웃거나 울지 않은 그 장소로 떠나고 싶다. 뭐 이거는 뭐 어떤 뭐 여성 차별적인 그런 발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어떤 사랑의 상처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그 사랑의 상처를 받고 싶지 않은 곳으로 내가 가고 싶다. 그러면서 Dare to abide with my creator God. 그러니까 나의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머무르고 싶다. And sleep as I in childhood sweetly slept. 그러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아주 그 달콤하게 스윗하게 잠들었던 것처럼 잠들고 싶다. 그러니까 untroubling and untroubled where I lie.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나 역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으면서 그곳에서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잠을 자고 싶다. 그러니까 where I lie the grass below above the vaulted sky. 그러니까 내 밑에는 풀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는 위에는 vaulted sky. 그러니까 이 둥근 그 아치형의 하늘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에는 이 하나님과 이 클레어 외에는 없는 것이죠. 여기 그 발표제에서 설명을 한 걸 보면 천국을 지향하는 욕망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천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도 뭐 각자 생각이 뭐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천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보통 말하는 어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천국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클레어가 염원하는 이 장소는 오로지 신과 자신만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어린 시절에 편안하게 잤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잠을 다시 잘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워있는 내 밑에는 풀이 있고 내 위에는
하늘만 있을 뿐인 거죠. 그 이제 발표조에서는 이 시에서 이 대시가 많이 나오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 대시가 여기도 있거든요. 그 스탠자 2에 보면 이렇게 스탠자 2에 두 군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스탠자 1에는 대시가 그 5개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스탠자 3에는 이 마지막 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디션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대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많은 대시는 사실 어, 이 클레어의 그러니까 조각조각 난 그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클레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이 분열증적인 그 심리 상태를 어, 보여주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한 10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자, 종교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자, IM의 의미를 이 발표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신과의 절대적인 교감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자신의 유일한 희망은 영적인 구원에 있다고 인식함, 그러니까 외로움과 상실감의 해결책으로 종교적 믿음이 작용. 음, 그러니까 제 견해는 뭐 약간 다른데요. 자, 이 부분을 인용을 해주신 건 예,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시의 제목이 I am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이 I am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뭐 이제 교회를 혹은 성당을 다니지 않아도 모세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자, 모세가 그 신의 부름을 처음 받았을 때, 모세가 이렇게 신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도대체 어느 신이 너를 보냈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 모세는 이집트에 있었는데 이집트는 그 다신교 사회였죠. 그러니까 신들이 정말 많아요. 뭐 오시리스, 이시스, 뭐 호루스, 그 많은 신들이 있는 사회가 그 이집트인데 도대체 사람들이 그럼 너는 어느 신이 보낸 거야? 너는 어느 신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을 제게 알려주세요. 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신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I am who I am. 예, 여기 이제 영어로 그 대문자로 나오죠. I am who I am. 자,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정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뛰어난 번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의 의미를 정확하게 그 본질을 우리말 성경에는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는 스스로 있는 자, 어떤 다른 그 존재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다른 것에 의해서 추동되지 않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I am 다음에 나오는 그 무엇으로 정의가 되잖아요. 뭐 I am 뭐 장성현, 뭐 I am a professor, 뭐 I am 뭐 a liar 이런 식으로 자, 우리 모두는 I am 다음에 나오는 단어로 정의가 되는데 C는 I am 다음에 나오는 단어로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I am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근본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자, 그렇다면 클레어가 이 시의 제목을 I am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I am은 신의 자아예요. I am은 신의 자아죠. 그것은 절대적인 자아이죠. 결코 분열되거나 흔들리거나 훼손되지 않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근원적인 자아이죠. 그런데 그 신의 자아인 I am의 대조가 되어서 이 클레어의 이 자아는 이
많은 그 대시의 사용이 보여주듯 막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고 분열되어 있고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선에 있고 그러니까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어떤 신의 절대적인 자아, 그 I am의 의지하고픈 마음이 이 제목에 드러난 게 아닌가. 이제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I am이 신과의 절대적인 교감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저는 교감이라기보다는 그 신의 그 절대적 자아인 I am의 그 의지하고 싶은 이제 그런 그 마음이 드러난 게 아닌가. 그런데 이 클레어의 그 유일한 희망이 영적인 구원에 있다고 인식하는 게 이 시에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이 시만 갖고 이 말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클레어가 어떤 기독교적인 구원을 뭐 바라고 어떤 종교적인 믿음을 여기서 지금 표출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만 갖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 지금 여기서 그 시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분열되지 않는, 훼손되지 않는, 상처받지 않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근원적인 자아인 거죠. I am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신의 자아와 지금 이 클리어 본인의 자아가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 한 몇 분이 이제 남았는데, 어, 한 5개 질문을 이 발표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 그 이 질문들에 대한 뭐 답변도 좋고, 자, 이 시 전체에 대한 뭐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시면 좋습니다. 예, 좀 자유롭게 예, 질문이나 예, 의견을 예,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시에 대한 소감도 좋고요. 그 여러분 그 예, 제가 이 시에 대해서 그 강의안을 올린 게 있죠. 예, 그 짧은 강의안인데 예, 보시면 뭐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는 The Dissolution of Subjectivity, 그러니까 Subjectivity, 그 이 주체의 이 해체, 분열,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Instability of the Self, 자아가 불안정한 것, 자아의 불안정성을 자, 이 IM의 이 스피커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주제는 그러니까 이 불안정한 자아, 그리고 이 자아의 해체, 자아의 분열. 자, 이 주제는 빅토리아 시대로 가서 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가장 유명하게는 여러분, 자, The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자, 그 소설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 뭐 여러분 그 소설 다 아시죠? 뭐 워낙에 이제 그 뮤지컬로도 유명해진 그 작품인데, 어, 그 이제 닥터 지킬과 그 미스터 하이드가 아주 그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인데 사실은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아의 분열인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이 주제가 Dissolution of Subjectivity, 이 주제가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상당히 그 중요한 문학적 주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 의견을 주셨는데, 자, 시인이 받고 있는 정신적 고통이 너무 잘 느껴져서 슬플 정도였다. 그리고 상은 학생은 그러니까 신의 절대적 자아와 대조되어 드러나는 클레어의 자아의 자아, 또 신의 자아에 기대고픈 클레어의 열망. 예,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잠깐만요. 그러니까 베이퍼스 토스트가 예, 그렇죠. 이스팀에서 여러분 그 이 세미콜론이 나오면서 일단 그 문법적인 의미 단위가 끝나게 되죠. 또 현아 학생은 시를 다 읽고 보니 I am이라는 짧은 제목에서 분열된 자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또 시인의 마음이 조금은 간절해 보이기도 해서 안타까운 것 같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아가 온전했던 어린 시절, 정말 편하게 잠이 들었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멸시와 조롱을 받지 않고 정말 그 편하게 잘 수 있었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죠. 예, 혹시 뭐 더 의견이 한두 개 더 있을까요? 자, 여러분 그 오늘 조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발표는 누가 하죠? 지금 이 리포트를 보면 예, 최종 발표는 박영진, 공정빈 하고가 예, 해주겠습니다. 예, 여러분 잠시만요. 예,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조는 그 엘리자베스 벨 브라우닝의 시 How Do I Love Thee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네. 들립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박영진이라고 그 공정빈 학우님과 나누어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시 낭송하고 시인의 생애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이제 시에 관련된 배경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외적 형식에 대해 말씀드린 뒤 시에 쓰여진 문학적 장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전체적인 시를 세부적으로 해석하고 시의 간단한 요약 및 테마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조가 준비한 디스커션 퀘스천스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 낭송하겠습니다. How do I love thee? Let me count the ways. I love thee to the depth and breadth and height my soul can reach when feeling out of sight, for the ends of being an ideal grace. I love thee to the level of every day's most quiet need by sun and candlelight. I love thee freely, as men strive for right. I love thee purely, as they turn from praise. I love thee with a passion put to use in my old griefs, and with my childhood's fate. I love thee with a love I seem to lose with my lost saints. I love thee with the breath, smiles, tears of all my life. And if God choose, I shall but love thee better after death. 네, 그러면 이제 시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브라우닝이라는 성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듯이 그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아내이자 시인 역시 그 뛰어난 문학성을 갖춘 영국의 대표 시인이었습니다. 그녀는 1806년 이제 더럼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뭐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거나 직접 시를 쓰는 등 이제 뛰어난 문학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14살 때 진단받은 폐병 그리고 15살 때의 낙마 사고로 인해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 몇 년 뒤에는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사업도 실패하는데 이러한 불행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녀는 되게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고 1844년부터는 이제 그의 남편이 되는 이제 로버트 브라우닝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아버지가 되게 극심하게 반대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탈리아로 도망쳐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할 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그들은 이제 진실된 사랑을 키워나갔으며 앞서 설명드린 시한부 인생으로 인해서 1861년 6월에 이제 시인은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만나기 이전에도 되게 작품을 많이 썼고 좋은 작품도 많지만 그와 만난 이후 이제 오로라리 또는 이제 Sonnets from Portuguese 등 유명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네, 시인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시 How Do I Love Thee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이제 Sonnets from Portugue에 포함된 Sonnet 43이며 사실 이제 from Portugue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이 그 이 소넷들이 남편을 향한 되게 사랑, 개인적인 감정을 이제 드러내고 있어서 조금 이제
시인으로서는 부끄러운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외국어로부터 번역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포르투기라는 단어를 썼다는 말도 있고, 또는 이제 남편이 시인을 부르는 애칭이 My Little Portugue였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How Do I Love Thee는 이제 소넷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고요. 앞서 작가를 생애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남편을 향한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페트라칸 또는 이제 이탈리안이라고 하는 소넷 형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이제 8줄의 옥테브와 뒤따르는 6줄의 세스텟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옥테브에서는 보통 문제를 제기하고 세스텟에서는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시에 이제 좀 대입을 해보자면 옥테이브에서는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고 세스텟에서는 이제 과거와 미래를 언급하는 시간적 표현을 통해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페트라칸 소넷 형식에 따른 라임 스킴을 분석하면 옥테이브에서는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A, B, B, A, A, B, B, A의 형식을 따르고 있고 세스텟에서는 C, D, C, D, C, D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옥테이브 같은 경우에는 A, B, B, A, A, B, B, A, A, B, B, A의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약간 원칙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스텟은 조금 더 유동적으로 이제 라임 스킴이 변한다고 합니다. 또 라임과 관련된 하나의 특징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하프 라임이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웨이즈와 데이즈가 약간 좀 완벽하게 운율을 이루는 것과 달리 웨이즈와 그레이스는 하프 라임처럼 완전하지 않은 라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iambic 펜타미터 유격으로 쓰여졌는데요. iamb라는 단어는 강세받지 않는 음절에 뒤따라서 강세받는 음절이 오는 음보, 이렇게 구성된 음보고요. 총 5개의 iamb가 존재해서 5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를 차용을 해서 그 펜타미터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제 iambic 펜타미터 유격으로 쓰여졌다고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예시를 들어보면 여기 I love thee to the depth and breadth and height my soul can reach 이 부분에서 I는 강세 없이 그리고 love에는 강세가 존재하되 읽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시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율격 중 하나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CS의 문학적 장치를 저희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시인은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독자들의 감각을 자극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끔 이미지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and stop line을 사용하여 시의 톤을 보다 단순하고 또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효과적인 감정 표현을 가능케 하였다고 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에 쓰인 언어를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형의학적인 언어보다는 좀 더 저희의 일상에 가까운 언어들을 사용해서 독자가 읽기 하여금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공정빈 학우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뒤이어 발표를 맡은 공정빈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지금부터 시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표현한 형식적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는 How do I love thee? Let me count the ways 라는 첫 행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행은 대화식으로 묻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행에 대답하는 듯한 표현을 통해 화자는 시를 작성하기 전에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줄은 시상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동기를 나타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첫 행 이후로 화자는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에서 읊어내려 갑니다. 이행부터 사행에서는 그녀의 사랑이 깊이, 넓이, 높이와 같은 합리적인 언어로 나타낼 수 있는 영역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까지 포괄할 만큼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물질적인 부분과 신학적인 부분을 초월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행부터 사행은 한 줄에서 다음 줄로 주제가 계속되는 인제먼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행에서는 컨소넌스를 사용하여 th 소리의 반복으로 라인 무브먼트를 제공하여 이는 그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오행과 육행에서 화자는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간단하고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해내는데요. 이행부터 사행에서는 추상적인 언어로 화자의 커다란 사랑을 표현하지만 오 육행처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언어로 사랑을 나타낸다고 해서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언어로 사랑을 나타낸다고 해서 덜 중요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일상적이고 평화로운 화자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Sun and Candlelight은 화자의 사랑이 햇빛과 어둠의 시간, 즉 항상 유지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이고 무조건적인 화자의 사랑을 선과 캔들라이트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행과 발행에서 화자는 그녀의 사랑을 두 가지 표현으로 드러냅니다. 하나는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의 갈망이고 다른 하나는 칭찬을 바라지 않는 순수함입니다. 사람들이 자유와 권리를 원하는 것이 당연하듯 청자를 향한 화자의 사랑 또한 당연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청자를 사랑하는 화자의 순수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구행부터는 세스텟이 시작됩니다. 구행과 십행에서 화자는 오래된 과거의 슬픔과 새로 찾은 열정을 비교하며 현재 화자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행의 childhood space를 현재의 열정과 묶으면 본인의 사랑이 어린아이들의 확고하며 맹목적인 것과 같은 믿음이라고 해석이 되며 old grief와 묶이면 과거 여러 고난을 겪으며 퇴색된 어린 시절의 믿음으로 해석되어 과거 믿음에 쏟았던 열정을 현재 화자의 사랑에 쏟는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트 세인츠도 작가 과거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로 명료하게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과거 일찍 여인 어머니나 어려서 운명을 달리한 작가의 형제들이 될 수도 있으며 말 그대로 기독교의 성인, 모범적 인물에 대한 화자의 믿음을 잃었다는 뜻으로 성인에 대한 믿음보다 현실에서의 사랑을 더 중요시하게 된 작가의 마음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십일행과 십이행에서는 화자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할 것을 숨결, 미소, 눈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은 죽음을 초월한 영원 불멸한 작가의 사랑을 신의 허락이 있으면 죽어서까지 사랑할 것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냈습니다. 시의 첫 부분에서는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는지 방법을 세어보겠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화자의 사랑은 셀 수 없음을 드러내며 시는 마무리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How Do I Love Thee는 남편을 향한 진실된 사랑을 14줄에 담아낸 소넷입니다. 절제되고 낭만적인 분위기로 시한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진실하게 사랑해준 남편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으며 죽어서도 사랑할 만큼 지속적이고 자유로운 사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테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남편을 향한 사랑을 Count the Ways라는 도입부가 말하듯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현생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후세계로도 이어지는 강력한 사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깨달음 인지입니다. 그녀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식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그를 향한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옛 슬픔과 신앙심, 그리고 로스 세인츠 등 그녀의 과거를 인지하며 이를 사랑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어서도 청자를 사랑할 것임을 다시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조가 준비한 디스커션 퀘스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한한 것처럼 표현한 작가의 사랑을 측량하려는 시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Sun and Candlelight은 저희조는 낮과 밤에 구애받지 않는 지속적인 작가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무엇에 대한 비유로 생각할 수 있는가입니다. 세 번째는 작가의 배경을 소개해드릴 때 작가의 여러 가지 불행을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올드 그리프는 그중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네 번째는 시인은 자신의 사랑을 freely, 자유롭다고 표현했으면서도 마지막 행에서는 죽음 이후에는 자신의 사랑이 신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처럼 if God choose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표현은 서로 상충되는 것일까?가 저희조의 마지막 디스커션 퀘스천입니다. 네, 저희조가 사용한 자료에 출처드리고요.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작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자베트 베럿 브라우닝은 19세기를 대표하는 이제 여류 시인입니다. 그리고 이 베럿 브라우닝의 이제 남편도 아주 유명한 시인이거든요. 그 남편이 로버트 브라우닝이에요.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를 우리가 나중에 또 읽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자베트 브라우닝, 로버트 브라우닝, 이 부부가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의 연애가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엘리자베트 브라우닝의 그 아버지가 좀 그 괴팍한 사람이어가지고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기 딸을 그 엘리자베트 브라우닝을 그 이제 집에 가두어 두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엘리자베트는 그 10대 때부터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아주 그 천재적인 시대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미 시간이 지금 되어버렸네요. 예. 자, 두 사람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해설을 해드릴게요. 예, 여러분 뭐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예, 주말도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 공부도 하시고요. 예,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